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선생입니다. 세상을 비웃다란 타이틀로 시민을 위한 역사산책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역사적 암흑기에 통치계급의 부정부패를 고발함으로써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역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부정축제자 역사의 죄인이란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 중 백제의 경우가 삼국사기의 백제봉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제봉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일반 절도에 대해서는 2배를 부과했지만 이 공직자들의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과중 처벌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삼국사기 중 이제 백제 고영봉기를 보면 공직자로서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 뭐 절도를 했다 이럴 때는 3배죠. 일반이 2배인데 비해서 조금 이제 과중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신토록 금고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공직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관인으로서 재물을 받거나 급은 이제 한자에서 또는이죠. 또는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3배 징장, 받은 뇌물의 3배를 부과했다. 그리고 이제 금고 종신 이렇게 해서 과정치를 두고 있죠.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미 뭔가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과중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에 5배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백제보다 조금 더 이제 무겁죠. 그렇지만 이 금고 종신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은 뭐 처벌 쪽이 오히려 금고 종신 쪽에서는 백제보다 오히려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시대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인주 이씨, 아주 이 집안은 많은 왕비를 배출을 했고, 그리고 문화시중 최고 이제 권력자죠. 수상들이죠. 문화시중을 배출한 집안입니다. 그 인주라는 것이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경원이라고도 불리웠는데 바로 현재 인천이죠. 인천. 이 경원이 시들이 고려시대 대표적인 이제 문벌입니다. 벌렬이죠. 벌렬. 그래서 이들이 당시 이제 얼마나 이제 부정과 축제를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겸 집안이죠. 많은 왕비와 이제 문화시중을 배출했다고 했는데 자기 족속들, 자기 집안들을 이제 요직에 포열시켰다. 다 이제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관작을 팔았고 최고의 위치죠. 국공이 되었다. 뭐 아주 고위직들을 다 차지를 했고 거의 이제 뭐 왕실 레벨이죠. 왕실 레벨입니다. 왕태자와 같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수절이라고 해서 생일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뭐 아주 유별나게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글도 전은 본래 왕실에서 쓰는 용어예요. 전이라는 것은. 근데 자기들이 이제 전이란 말을 쓰고 아주 호화별장이죠. 재택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뇌물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이 인주이씨 집안으로 갔겠죠. 그래서 권세가 더욱 성했다고 되어 있고 사실 좀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썩어가는 고기가 수만 근이 되었다. 다른 일반 이제 백성들은 먹거리가 없는데 고기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토지도 전탈했다는 거죠. 강탈했어요. 토지도. 그리고 이제 참화를 노래하겠다. 그래서 주민들 쪽의 생활이
정말 엉망이 되었겠죠. 자기들은 호화 생활을 했겠지만은 주민들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이제 경원이 시 중 이제 대표적인 이자겸. 이자겸은 스스로가 나중에 자기가 요 이자를 풀어보니까 18자가 되죠. 18자. 파자한다 그러죠. 글씨를 풀어보니까 이자가 18자가 되니까 이시가 왕이 된다. 고려는 왕시들 아닙니까? 이시가 왕이 된다고 해서 18자 위양서를 주장했죠. 이시가 왕이 된다. 18자 위양서. 18자가 2조. 2를 파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광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선선하게 죽습니다. 이자겸은 최후는 이제 전라도 영광 바닷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자, 그러면 고려를 이어서 조선시대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거정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관직 생활을 무려 6대에 걸쳐서 한 대표적인 이제 학자 관료죠. 어떻게 보면 관운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없이 4대, 그 6대를 거쳤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6대에 걸쳐서 공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서거정호가 사가정인데 지금 이제 외대 쪽 가다 보면 사가정 길이라고 있죠. 요 사가정이 서거정의 호입니다. 서거정, 사가정. 자, 이 서거정이 바로 이제 선 글 가운데 돼지가 삼킨 폭포, 무슨 돼지가 폭포를 삼키겠습니까? 여기 돼지 젖자를 썼죠. 끽은 이제 뭘 우리가 먹을 때 끽 쓰죠. 담배 피우는 거 끽연한다. 또는 이제 차를 마실 때 끽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끽 폭포, 돼지가 삼킨 폭포다. 이런 이제 그 에피소드를 소개했어요. 얼마나 그 당시 이제 부정부패가 스쳤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요 진양 경상도죠. 이 탐관오리가 진양에 내려왔다는 거죠. 얼마나 착취가 지독했는지 상골에 과일과 채소가 남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찰도 더구나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죠. 유교 국가니까 불교에 대해서 조선이 억압을 했죠. 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찰은 어떻게 보면 또 아주 그 당시 그 타켓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있는 승려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수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와서 폭포가 너희 절에 그 폭포가 좋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뭔가 이제 착취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넌저시 던져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려 입장에서는 폭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린애에게 아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는 승려겠죠. 그래서 색은 또 거두려고 하는구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 절에 있는 폭포는 이미 그 돼지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에피소드를 통해서 돼지가 어떻게 폭포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제 부정부패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왔죠. 다산승생은 조선 후기죠. 1762에서 1836. 다산은 사실 그 말년은 거의 유배 생활로 어떻게 보면 아주 고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죠. 다산이 쓴 정말 슬픈 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현장시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이런 민들의 백성들의 아픔을 다산이 직접 이제 보고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이제 삼정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이제 그 재정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 재정원인데 토지에서 부과되는 전정이 있고 토지에서 부과되는 전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포받는 군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제 재원으로 삼죠. 황곡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가 삼정입니다. 삼정.
특히 이제 이 애절량이라는 시에서는 군포문란, 이 군정의 문란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신의 양을 절했다는 거죠. 자신의 양을 슬프지만은 슬프랬자 애절량. 아니 무슨 남자가 자신의 양을 절단시켜서는 안 되죠. 슬프지만 남자가 자신의 양을 절단했다는 그런 전라도 이제 강진에서의 다산의 유배를 강진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진서 유배 생활할 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죠. 시아버지님이 죽었죠. 죽었는데 무슨 군포를 내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받았어요. 이걸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자, 갓난아이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군포 부담에서 제외되죠. 근데 갓난아이도 당시 군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는 죽었다. 이거 백골징포라 그러죠. 백골징포고, 이거는 어린애한테 받았다고 해서 황구첨정. 이 황구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쓰면 노란 입이에요. 입이 노랗다는 것은 이제 고사에서 중국 고사에서 이제 제비가 새끼가 입이 노랗죠. 그래서 어린애를 말하죠. 갓난 아이에게도 군포를 받다. 황구첨정이라고 불러요. 본래 이제 남편만 3대, 아버지 그리고 남편 아들 3대 이름이 군적에 실렸다. 본래 군적에는 남편만 군적 이름이 오르면 되는데 죽은 시아버지에다가 또 갓난아이까지 군적 이름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칼을 갈아서 방 안에 들어갔다. 붉은 피가 낭자하구나. 바로 자신의 양을 슬프지만 양을 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피가 자리에 낭자하구나. 아이 낳은 죄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군포문란이 얼마나 심했으면 소는 끌려가고, 이 당시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경사회에서 소는 끌려가고 이 남편은 자신의 양을 절했죠. 아니 젊은 부부지 않겠어요? 갓난 아이라는 시에서 당시 이제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의 당시 삼정문란 중 군포문란, 군정문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이제 부정부패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부패, 이런 부정축제들은 역사의 죄인이죠. 자기만의 그 어떤 호의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민들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그 경국대전을 보게 되면 이 경국대전이 조선시대 이제 성문법전 아닙니까? 이 단순한 이제 법률 조항만 몇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볼륨이 있는 책이죠. 경국대전은. 그래서 이 경국대전은 우리가 조종성헌이라고 부르죠. 이건 아주 모범법이라는 거죠. 조종성헌. 이 경국대전에서는 이 호전, 경제 파트를 다루고 있는 법전이 호전입니다. 2호 예병 현공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호전에 보면 비리 관료들 재산 몰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더라도 가족들이 결국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대실정법이 이런 조선시대 경국대전보다 후퇴되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보세요. 본인이 죽었더라도 아내와 자식이 이제 남편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산은 이런 말, 여기 아주 유명한 다산 그 글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인데, 감사와 수령은 대도 큰 도적이다. 이 향리도 이제 향촌 사회 실력자 아니겠어요? 사실 감사나 수령은 상피제도라고 해서 자기 연고지에 파견되지 않죠. 그렇지만 향리는 토착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방 실정을 잘 알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부패가 더 심했다는 거죠. 굶주린 솔개다. 이렇게 이제 다산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부정청탁 금지의 김영란법이
현재 입법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김영란법 같은 것이 사실 우리 고대부터 조선 경국대전 체제까지 봤을 때 결코 이제 앞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청탁 금지법은 빨리 입법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공직사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